안녕하십니까, K맨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새로 나올 전기 트럭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미 픽업 트럭의 3대장은 바로 포드 F150, F 시리즈라고 할게요. 쉐보레 실버라도, 이곳에서는 쉐브롤레라고 하죠. 아니면 쉐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램 트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3대장은 기존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북미에서 픽업 트럭의 역사를 대변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죠. 나는 툰드라 타는데, 나는 타이탄 타는데 이게 미국 트럭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는 제가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3대장 중에 현재까지 전기 픽업 트럭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브랜드가 어디였을까요? 만들어내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고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다름 아닌 바로 램 트럭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램에서도 전기 트럭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된 램 1500 레볼루션 BEV라는 차가 바로 새롭게 선보이는 전기 픽업 트럭인데요. 이번 발표된 내용은 컨셉카이고 추후 몇 달 안에 정확한 실물을 통해서 새 차 발표를 별도로 한다니까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같이 트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대겠지만요. 근데 요즘 보면 기존 픽업 트럭에 관심 없던 분들도 전기차로 나온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이 전기 픽업 트럭에 이렇게 주문을 넣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물론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카더라 통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무튼 이번에 발표된 램 1500 레볼루션 BEV가 바로 새롭게 선보이는 전기 트럭인데 이 차는 2024년도에 판매를 목표로 출시된다고 하고요. 포드 라이트닝 그리고 쉐비의 실버라도 EV와 함께 경쟁할 예정이고 이 부분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엔진 픽업 트럭의 3대장 명맥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왜 제가 조심스럽게 점쳐본다고 얘기했냐면요. 바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인기도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4대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잠깐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슬라 사이버 트럭 나오기는 하는 겁니까? 언젠가는 나오겠죠. 아무튼 나오게 되면 그때서야 4대장에 넣어줄지 말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건 제 맘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램 1500 레볼루션 BEV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발표된 차는 컨셉카예요. 실제 모델에서는 여러 규정이나 미개발 제품으로 인해서 여러 부분이 변경되거나 삭제되거나 해서 출시될 확률이 높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차는 기존의 픽업 트럭 방식인 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고 다만 기존 프레임이 아닌 그 전기 픽업 트럭 전용 프레임인 STLA EV 플랫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앞뒤 두 개의 엑셀에 각각 모터가 별도로 부착돼서 AWD로 구동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출력이 나오는지 아니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용량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총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800V 직류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10분 만에 160km를 주행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기존 출시된 경쟁 모델에 비해서 뒤처지지는 않는 수치로 보여집니다. 조금은 나은 수치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 차 역시 최대 15도까지 회전되는 뒷바퀴 조향 장치가 적용이 돼서 협소한 공간에서도 탈출하는데 아주 유용한 기능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진출입 기능, 에어로 다이나믹 기능, 그리고 오프로드 기능을 세팅할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그 성능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어느 정도 차가 또 높아지고 낮아질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지고요. 또 이 컨셉카에는 레벨 3의 자율주행 장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자율주행 장치가 적용이 되면 운전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운전대가 접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었고 좀 더 나아가서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라든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각종 증강현실 정도의 반응이 이 차의 실내에 나타나면서 운전자에게 여러가지 상황 인식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 역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여질지 아니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어찌됐든 레벨 3단계의 자율주행 장치가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차가 출시될 그 시점에서 이 부분이 전부 적용이 돼서 출시될지 이 부분은
미지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처음 출시되는 모델에는 레벨 3를 적용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는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르겠죠. 아무튼 이 부분은 두고 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자,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기존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픽업 트럭이 짐칸하고 크루 공간이 완전히 분리됐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탈피해서 짐을 싣는 공간과 일반 사람이 타는 실내 공간을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한 공간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이에요. 아직 정확한 자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짐칸과 실내 쪽을 자유롭게 슬라이딩 할 수 있는 3열 시트가 적용될 수 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짐을 싣는 데 있어서 여러 부분에 고정할 수 있는, 결국은 레일이 적용이 돼서 짐을 이동시키거나 시트를 이동시키는데 아주 유기적으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게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실제 차가 출시돼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봐야 정확한 적용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또한 짐칸의 뒷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테일게이트 있잖아요. 그 테일게이트도 양문 도어식으로 적용해서 짐이 그 짐칸 밖으로 실을 수밖에 없는 큰 짐들을 적용하는데, 그리고 고정하는데 아주 큰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기존의 램트럭, 그러니까 엔진이 달린 램트럭이죠. 램트럭에 이 옵션이 이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하고 얼마나 다르게 적용될지는 또 나와서 직접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사용자들이 말하는 그런 테일게이트 부분이죠. 이 부분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또한 이 컨셉카에 적용된 여러 문 있잖아요. 도어는 코치도어 형태로 B필러가 없는 형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롤스로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운전석은 기존의 운전석 방향으로 열리고 그 뒷자리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열려서 어떤 양문 형식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직접 눈으로 볼 때는. 아무튼 그런 형식으로 취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차에는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상이나 아니면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린 봐야죠. 이 컨셉카에는 B필러가 없는 형태로 발표를 했으니까요. B필러가 없어짐으로 해서 기존 B필러에 적용되어 있던 안전벨트라든가 탑승객이 잡을 수 있는 손잡이 등이 모두 시트로 다 옮겨졌어요. 그리고 트림에 적용된 그 스피커도 시트에 추가 적용이 돼서 좀 더 나은 사운드를 느낄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실내 여러 가지 부분은 앞으로 이 차가 어떻게 출시될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외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외모를 보면 일단 24인치의 휠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타이어는 35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랭글러 루비콘 순정 타이어가 기존 33인치에 17인치 휠인 것을 감안을 하면 대충 비교감을 여러분들이 아실런지요. 아무튼 바퀴도 크고 휠도 크고 이 정도의 느낌이 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예전에 제 랭글러에 튜닝했던 휠 타이어가 35인치 타이어에 17인치 휠이었는데 거기서 휠이 24인치로 확 커진다고 생각을 하면 타이어가 좀 얇아지면서 뭔가 전체적으로 바퀴가 아주 커진 이런 느낌이 들 거라고 보이는데, 일단 랭글러보다는 이 램트럭의 외모 사이즈가 훨씬 크기 때문에 35인치 타이어가 들어갔다고 해도 얼마나 크게 보일지 아니면 얼마나 막 멋들어지게 보일지는 실제 또 이 부분도 직접 봐야 알 것으로 느껴져요. 자, 또한 기존의 램 1500 크루캡의 일반 베드 사이즈에 비해서 전체 길이가 약 10cm 길어진다고 하고요. 그 프렁크 있잖아요. 앞에 기존 엔진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들어있는 그 공간, 그 프렁크와 트렁크 모두 짐을 고정할 수 있는 레일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 보면 일단 실내는 듀얼 디스플레이 셋업 기준으로 28인치 대형 모니터가 적용이 되고요. 센터 콘솔은 제거할 수 있는, 빼내서 더 넓게 실내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콘솔이 적용이 된다고 하고, 팔걸이는 간이 책상으로 변형돼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듀얼 스크린 중에 아랫부분은 또 별도로 제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기능을 보기 형태에 따라서 변형해 사용할 수 있게도 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실제 또 한번 봐야 알겠죠. 어떤 컨셉카라든가 여러 눈으로 보이는 거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 봤을 때는 조금 실망하고 내가 생각한 기능보다 별로 들어간 거 없는데, 만질 거 없는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잠시 접어두고 실제 나오면 한번 여러분께 다시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램 1500 레볼루션 BEV 같은 경우는 여러 트럭에 비해서 시트 포지션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어서 탑승객의 편의를 많이 도모했다고 하고요. 이 옥타곤 형태의 스티어링 휠 보이시죠? 그 안에도 작은 스크린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트럭과는 좀 더 차별성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일렉트로 크로매틱이라는 패널을 지붕에 적용을 해서요, 빛 투과 비율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둡게도 할 수 있고 밝게 아무런 빛의 방해를 받지 않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글라스 루프를 적용했다고 하고요.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재질을 사용한 실내 여러가지 재질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트럭이나 아니면 제조사들이 병행하거나 직접 목표를 삼아 해야 되는, 아니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돼가고 있죠. 친환경은 그게 나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전기차는 친환경이다, 이런 이미지로 앞으로는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궁금한 기능이에요. 바로 섀도우 모드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 모드는 보통 작업장 같은 곳에서 운전자가 차 밖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면 차가 운전자를 따라가면서 뭔가 조명도 밝게 해주고, 또 바로 트럭이 필요할 때는 운전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탑승할 수 있게 해서 시간 절약도 하게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딱 생각해 볼 때는 특히 공사장이나 아니면 농장 같은 데서 트럭을 사용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러 규정에 걸려서 이 부분이 빠진 채 출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해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꼭 적용이 돼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날 따라오던 트럭이 급발진을 하게 된다, 상상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몇 달 안에 이 정확한 재원과 기능이 포함된 실차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또 주문도 받는다고 하니까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저는 현재 포드 라이트닝 트럭을 주문해 놓은 상황이지만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메일 하나 왔다, 2022년식은 끝났다, 이런 이메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 말고는 다른 연락이 없으니까 이 램 레볼루션 BEV 계약을 시작할 때 바로 인터넷을 들어가서 주문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근데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얘기를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튼 앞으로 전기 트럭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하나의 어떤 복합체로 움직이는 걸 보면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지 않을까, 램트럭도 그런 걸 시도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카에 대한 안내 영상이었으며 더 많은 궁금증을 품게 되는 영상이 아니었나, 제 스스로의 영상을 되돌아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